안녕하십니까. 공과대학 학과 소개를 담당하는 학과관림단의 박태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계공학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계공학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배우고 또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계공학이란 기계를 설계하는 학문이고 기계공학부에 진학하면 기계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기계란 무엇이고 또 왜 기계를 설계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기계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친구. 현재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계장치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하고 개인용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제품을 통해 먼 거리에 있는 친구와 원격으로 연락하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하루 중 대부분을 사실은 기계장치가 상당수 대신 일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계장치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성능의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설계라고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일을 하는 기계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힘을 계산한 후에 실제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 힘을 다루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역학이란 물체에 힘이나 운동을 가했을 때 물체가 얼만큼 이동하고 변형하는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즉, 자연현상 속의 물리법칙을 이용하여 일의 원리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식을 잘 보시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과 물리를 결합하였고 이를 영어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학을 응용한 학문이 바로 기계공학에 꽂힌 4대 역학, 동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동차를 예로 들어 4대 역학적인 원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동역학은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무거운 차량이 시속 몇 킬로미터로 주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동력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동력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력학은 동작이 있는 모든 기계장치에 활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현가장치, 항공기, 기어 설계, 로봇공학에 활용됩니다. 이어서 고체역학은 물체의 변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차체와 프레임이 얼마나 튼튼하게 설계되는지 주행 안정성을 평가하여 어떤 재료로 얼마나 튼튼하게 설계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댐과 같이 큼직큼직한 건축물이나 책상과 같은 작은 구조물에서 또한 변형을 방지하고자 고체역학적인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열역학은 열과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차량에 알맞은 엔진의 종류와 주어진 연료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열역학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열역학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분야에 활용되는데요. 열을 주어 일을 생산하는 열기관이나 이를 주어 낮은 온도의 열을 발생시키는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체역학은 유체, 고체가 아니라 액체와 기체의 모든 것을 다루는데요. 자동차의 외관이 옛날과 같이 각진 모양에서 지금처럼 유선형 모양으로 바뀐 데에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체역학적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유체역학은 주로 해양 정유시설이나 아니면 항공기 터빈의 설계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역학적으로 자동차를 구상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설계하게 됩니다. 즉, 기계공학부는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계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끝으로 졸업 후 진로입니다. 진로는 크게 무슨 일을 하는가, 무엇을 다루는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가, 어디서 일을 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졸업하고 취업한 회사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은 사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갔고 산업군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공사 순이며 각각의 산업군에 알맞은 분야가 선택되었습니다. 선배들이 맡은 역할은 주로 설계 과정의 관리 혹은 제품의 연구 개발인데요.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설계를, LG전자에서는 가전제품 개발을,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연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은 배움의 폭이 넓고 타 학문과의 연계성이 좋아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데요.
항공기, 방위산업체, 에너지, 중공업 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여러분이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진학하여 세상을 빛낼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유익하셨길 바라며 학과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학알림단 10기의 박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입학알림단 피움 10기로 활동 중인 나노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권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인 나노메카트로닉스 공학과 학과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노메카트로닉스라는 학과의 이름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이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만큼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나노라는 크기가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있고 이 지구의 지름을 제가 1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 자그마한 골프공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골프공의 지름을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 바로 1나노미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구의 지름을 1m라고 가정했을 때 지구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골프공의 지름이 바로 1나노미터에 대응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가운데에 있는 이 메카는 메카닉스에서 따온 말로 기계공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에 있는 트로닉스는 일렉트로닉스에서 따온 말로 전자공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노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여기에 재료공학까지 더해서 여러가지 학문에 대해 융합적인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학문을 융합해서 공부하는 융합공학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학과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선배들이 진로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분야인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면은 외부에서 오는 신호에 따라서 부도체의 성질을 띠기도 하고 또 도체의 성질을 띠기도 하는 물질을 바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도체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은 바로 전화기를 개발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분이 세운 연구소인 벨 연구소에서는 전화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통신 시스템을 연구 중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통신 시스템은 이 진공관이라는 부품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진공관이라는 부품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부피가 크다는 점, 발열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수명이 짧다는 점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통신 시스템을 연구하던 벨 연구소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프로세스 통합이나 장치 특성화, 그리고 반도체 소자와 같이 이렇게 여러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반도체의 공정과 관련된 부분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정이 무엇인지 또 한번 알아보아야겠죠. 반도체 공정이란 바로 반도체 부품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반도체 부품을 쌓고 또 빛을 쬐어주거나 아니면 건조시켜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반도체 부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노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의 반도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노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취업률 및 취업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각각 72.5%, 76.2%의 취업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업한 선배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사기업에 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국내 공기업에도 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학과인 만큼
도쿄 일렉트론이나 ASML 같은 외국계 반도체 기업에도 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노메카트로닉스 공학과 학과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을 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상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노과학기술대학 담당 피우미 권민수였습니다.